자, 이번 장의 주제는 스토이키오메트리입니다. 스토이키오메트리는 우리말로 하면은 화학 양론이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정한 주어진 그 정수 비대로 이제 반응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반응도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물질을 막 섞어요. 어떤 고체를 예를 들어서 성분을 섞습니다. 막 가루로 일단 만들어낸 다음에 가루로 만든 다음에 섞어서 고온에서 반응시키면은 어쨌든 그 물질이 서로 다 어떻게 결합을 하든지 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예외고, 우리는 항상 화학 스토이키오메트리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결합해서 물을 이룬다고 할 때 수소기체가 굉장히 많고 또 산소기체가 적다 해도 어쨌든 2대 1로 반응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스토이키오메트리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은 남는 건 초과된 건 뭐냐? 그건 남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책 저 뒷부분에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이제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장에서 다룰 주제는 이렇게 많아요. 아토믹 매스라는 게 있고요. 또 몰 개념이 있고, 또 몰라 매스, 또 이제 퍼센트 컴포지션 오브 컴파운드 뭐 등등 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컴파운드의 그 화학식을 결정하느냐, 그리고 이제 화학식을 쓰는 법, 그리고 화학식의 그 밸런싱, 그러니까 양쪽이 그 매스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시키면서 쓰는 법을 또 배울 거고요. 또 스토이키오메트리를 이용한 계산법, 그리고 리미팅 리전트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예 제가 적어놨군요. 스토이키오메트리는 뭐냐? The study of quantities of materials consumed and produced in chemical reactions. 한번 여러분 해석은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기 바랍니다. 아토믹 매스 또는 아토믹 웨이트, 보통 이제 원자량,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원자 질량, 또 원자 뭐 무게,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무게 매스라고 하는 게 훨씬 정확하죠. 왜냐하면 무게라고 할 때는 이제 중력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흔히 이제 보통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 겉표지에 보면은 그 주기율표가 나오고 거기에 각 원소 기호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원소의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량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토믹 매스 유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AMU라고 해요. 여러분 이 개념이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가서 이제 핵에 대해서 배울 때 말이죠. 몇 장에 나오죠? 핵에 대해서 배울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 구성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요 AM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이제 동위원소가 있죠. 12짜리가 있고 13짜리가 있고 14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탄소 12짜리 동위원소가 가장 흔해요. 근데 이제 탄소 동위원소 12짜리가 이게 이것을 정확하게 12AMU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예 이제 규정을 해놓고서 다른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탄소 12짜리, 그죠? 이것의 질량을 정확하게 12AMU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1이 되면은 1AMU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혹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있죠? 수소도 동위원소가 3개가 있죠? 질량수 1짜리가 있고, 중수소라고 해서 질량 2, 그리고 3중수소라고 해서 질량 3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소 질량 1짜리는 그러면은 1AM이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그것까지 합해서 또 이제 핵에 있어서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이 되어 있죠, 그죠? 핵력, 즉 강력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힘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일단은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죠? 탄소 질량수 12짜리 질량을 12 정확하게 12A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숫자가 몇 자리입니까? 두 자리가 아니고 이건 유효숫자가 무한대요. 12.000000 그렇게 돼서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단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탄소 12짜리 동위원소가 1몰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12g이다. 또는 여기 AM에다가 g을 붙이면은 그죠? 그 이제 탄소 12짜리 12g은 바로 1몰이다. 그죠? 몰이 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다른 모든 원자에 대해서 이거에 상대적으로 다 이거를 질량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요, 질량의 기준은 탄소 12짜리인데 이것의 질량을 12AMU다, 아토믹 매스 유닛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토믹 매스는 원자의 질량은 뭘로 결정하느냐? 아주 강력한 이 도구가 있습니다. 질량 분석기라고 있어요. 매스 스펙트로미터라고 해서 이 질량 분석기인데요. 이것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어, 원자 또는 분자의 질량을 아주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단 카본 12를 우리가 12 그죠? AM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정의를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질량의 그런 비를 쟀더니 탄소 동위원소 13짜리도 약간 흔합니다. 1%가 조금 넘어요. 이거 비를 쟀더니 1.083629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탄소 13짜리는 AM으로 치면은 얼마냐? 그죠? 얼마겠어요? 요거 두 개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 요것의 질량이 12AM이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해서 곱하면 13.00335AM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헷갈리지 말라는 것은 말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12와 13이 B냐? 예를 들어서 한번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요. 13 나누기 12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요. 1.083333 이렇게 돼요. 이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성급하게 탄소 13짜리의 질량이 얼마냐? 그냥 B로 따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12짜리가 12AM이니까 13짜리는 어떻게 돼요? 13.00000AM이다.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그죠? 이거는 뒤에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 차이는 사실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에 대한 정의를 해놓고서 질량 분석기로 분석을 해서 요 B를 구할 수 있어요. 질량의 B. 거기다가 12AMU를 곱해야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질량 분석기는 종류가 무진장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흔히 쓰는 질량 분석기 있고 어떤 건 무진장 비싸요. 어쨌든 이 질량 분석기는 질량을 굉장히 정확하게 재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재느냐? 이거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그네틱 요 필드를 이용해서 질량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샘플을 우리가 질량을 재고자 하는 샘플을 원자화를 시킵니다. 고온에서 이거를 이쪽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슬릿을 통과시켜요. 여기서 이제 전압을 걸어서 이 질량 여기 샘플이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여기서 이제 원자화가 됩니다. 이제 이온 빔을 전자 빔을 때리면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원자가 통과하면서 또는 분자가 통과하면서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띠게 돼요. 되게 플러스 1카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전기장을 걸면은 그것이 가속이 돼서 쭉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여기를 통과합니다. 근데 중간에 여기에 이제 자기장을 이제 설치해 놓으면은 이온은 어떻습니까? 이온은 휘죠. 그래서 휘어가지고서 이제 저 뒤에서 이 검출기에 검출이 됩니다.
근데 휘는 정도가 뭐에 따라 다르냐면은 이온에 들어있는 이 전하량과 또 그 이온의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다 계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저 뒤에서 검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떤 이온은 더 많이 휘죠. 어떤 거는 더 적게 휩니다. 많이 휘는 것은 어때요? 질량이 좀 덜 나가는 거고, 많이 적게 휘는 것은 질량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때의 질량을 아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그린 질량 분석기인데요. 어쨌든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면은 무지무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원자나 분자, 물론 이제 이온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냥은 안 재져요. 그냥 절대로 안 재집니다.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를 시켜서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겉페이지에 보면은 주기율표가 있고 거기에 원자의 질량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모든 그 원소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요. 탄소, 원자 번호 12짜리의 탄소의 질량이 12.000이 아니고 12.01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만 말씀드린 대로 탄소는 동위원소가 질량수 12, 13, 14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량수 이 14짜리는요. 이것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근데 이것은 양이 너무너무 극히 극미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되게 무시합니다. 아니면은 이걸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도요. 이거는 거의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질량수가 13짜리도 좀 존재한다 이겁니다. 약 1% 남짓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탄소를 채취했어요. 석탄 같은 것이 탄소잖아요. 근데 그 탄소에는 그죠?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 지구상에 어느 곳에서 이 탄소를 채취해도 이 12와 질량수 12와 13짜리가 대충 그 비가 대충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비가 어느 정도냐? 여기 나온 대로 약 요 비를 나누면 1.08%만큼 이건 질량비고요. 이 분포비는 대충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12짜리가 훨씬 많고 13짜리가 적어도 어쨌든 이게 항상 이 비가 일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탄소의 질량은 어때요? 12가 아니고 12.01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질량 수는 에버리지다. 그죠? 이런 동위원소들이 질량수 에버리지다. 왜냐? 이게 가능한 것이 이 분포 퍼센티지가 그죠? 지구상 어느 곳에서 채취해도 거의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버리지 아토믹 매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는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12.01이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확히 나왔네요. 질량수 12짜리 탄소는 98.89%고요. 13짜리는 1.11%예요. 질량수 14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0.0000 뭐 1%될 것만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산에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분포 퍼센티지를 가지고서 실제로 탄소의 그 질량수 아토믹 원자량 아토믹 매스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12짜리가 어떻습니까? 12AMU짜리가 98.89%니까 0.9889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걸 또 둬야 되겠죠. 그죠? 어때요? 13짜리는 0.0111 그죠? 곱하기 뭐가 되죠? 13이 아니고 여기 앞에서 구해놨잖아요. 13.00335 그러니까 13.0034 정도 됩니다. 두 개를 곱했더니 12.01 AMU가 된다 이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수소도 중수소가 있어요. 그냥 일반 저 수소가 있고 그것에 이제 이 분포 이제 비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비를 모르면은 우리가 이 평균 아토믹 매스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문제 낼 때 반드시 비는 알려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질량 분석기로 분석을 하면은 이것도 이제 질량 분석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일반적인 질량 분석기는 말이죠. 요게 이제 피크로 이렇게 나옵니다. 피크 이제 질량을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크 이렇게 약간 좀 폭이 있죠.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요 질량이 여기 20, 21, 22 이렇게 그냥 딱딱 정수로 나오죠. 즉 홀 넘버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아스토프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질량수가 20, 21, 20인데 20짜리는 여기 91%다. 21짜리는 3%다. 22짜리는 9%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이건 0.3%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뭐냐면은 네온을 질량 분석기로 분석한 거예요. 네온은 질량수 20짜리가 제일 많아요. 90.92%, 21짜리는 0.257, 22짜리는 8.82%. 근데 이거는 대충 이렇게 정수로 이렇게 질량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요거 질량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질량수.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그 AM으로 치면은 딱 20.000 AM이냐, 이건 21.0000 AM이냐, 22.000 AM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탄소에 대해서는 그게 정확하지만은 탄소 12짜리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질량 분석기로 분석할 때는 일단은 표시하는 요 질량은 매스 넘버는 항상 정수가 되는데 실제로 이게 딱 20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주 고분해능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면 말이죠. 이게 20이 아니고 이게요. 20점 뭐 여기에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을 일단 질량 분석기로 분석하면 다 정수로 질량을 보여준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보니까 이게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는 동위원수가 대체로 두 개입니다. 질량수 63짜리가 있고요. 65짜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나왔네요. 63짜리의 실제 질량은 원자량은 말이죠. 얼마냐? 62.93 AMU다. 그죠? 65짜리는 실제로 65가 아니고 64.93 AM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질량 분석으로 분석하면은 피크가 62.93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63에서 피크가 나와요. 크게. 그리고 65에서 피크가 크게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질량 분석기로 분석을 해봤더니 요게 이제 요게 결과예요. 보세요. 63에서는 질량이 나오는데 실제로 질량은 62.93 AM이죠. 근데 이것의 분포가 몇 퍼센트냐? 69.09%다. 그리고 질량수 65, 실제로는 64.93이죠. 이것의 퍼센티지가 30.91%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구리 광석에서 구리를 채취하면은 실제 거기에는 이 질량수가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기 때문에 평균 AMU가 나오죠. 그죠? 그걸 한번 구해보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문제를 좀 재밌게 풀었는데요. 어, 여기는 100개의 원자, 구리 원자를 일단 가정을 했어요. 그죠? 그럼 100개의 구리 원자 중에 뭡니까? 63짜리는 9.09% 그죠? 그리고 65짜리는 뭡니까? 30.91%다. 그 어때요, 그냥? 어, 그러니까 이제 100개 중에 69.09 왜냐면 100이니까 100%할 때 그것 때문에 여기 문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69.09개의 원자는 구리 원자는 질량수가 62.93이고 AM이고 30.91개의 원자는 64.93 AM이다. 전부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죠? 66,355 AM이다. 이게 그 구리 원자 100개예요. 100개. 하나가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로 우리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자량을 따질 때는. 이거를 100으로 나누면은 63.55 AMU per atom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굉장히 좀 어렵게 냈는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여기 보니까 62.93 곱하기 0.6909 하면 되죠. 더하기 요거 64.93 곱하기 0.3091 하면은 이렇게 그냥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